자, 좀만 힘내시고요. 봅시다. 10번 문제를 좀 볼까요? 자, 10번 문제를 봐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다항함수 fx 하고 되어 있죠. fx는 다항입니다. 다항. 자, 지금 보시면 f1의 최대값은 하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하나 씁시다. 우리가 어떤 함수값 있죠. 함수값. f 무엇의 최대 최소를 물어요. 최대값은 뭐? 또는 최소는 뭐? 하고 물어요. 문제에서. 알겠죠? 그러면 문제의 유형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두 가지의 유형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 이 케이스를 분류할 때는 그만큼의 단서의 개수가 좀 더 많이 주어져요. 단서의 개수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등식 풀이가 등장해요. 자, 부등식 풀이는 뭐냐 하면 보통 2차 함수, 3차 함수랑 연계가 된다 하면 거진 대다수가 뭐가 되냐면 판별식으로 연계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데 잘 들어봐요. 케이스로 분류가 될 때는 문제에서 뭐 자연수다, 정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연수, 뭐 정수 이런 키워드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의 이런 문제에 대한 풀이는 힌트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식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통의 이제 부정방정식 풀이가 조금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방정식은 뭔지 알죠? 그렇죠? 근데 부정방정식 풀 때 기본 마인드는 약수를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부등식 풀인데 이게 판별식에 대한 연계가 나와요. 자, 여기도 단선을 볼 수 있는 힌트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판별식을 우리가 구하면 같다가 들어가거나 같다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구간의 양끝이 만약에 그냥 정수가 아니거나, 알겠죠? 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없는 부등식이 있어요. 양 끝에 등호가 없는 부등식은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수라는 말, 자연수라는 말이 붙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대 최소에 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부등식 풀이로 가시는 거야. 그냥 판별식으로 뭔가 해볼까? 라는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자, 보세요. 얘는 fx가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1차, 2차, 3차, 4차 이런 함수가 되겠죠.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이때 fx에서 뭐 이렇게 빼죠. 여기가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의 n 더하기 1제곱에 더하기 1 해서 여기가 뭐 6 하고 나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상황에서는 얘가서 얘기하는 건 뭐라 했죠?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 결정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식 볼게요. 리미트의 x가 뭐 0으로 간답니다. x의 n제곱분의 fx
4다. 자, 얘를 보고 아까 제가 어떻게 풀라 했죠? 최저차항 풀이. 최저차항은 뭐가 되는 거야? 4의 x의 n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fx의 최저차항이 4의 x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갑자기 글씨가 좀 커졌죠? 지금 TV 고장났다면서요?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뒤에 있는 학생이 좀 잘 안 보인다 해서 제가 좀 스스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쫙.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좀 지우겠습니다. 뭐야, 전부 다 물이 묻었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n이 뭐라고 했냐면 n이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 1, 2, 3, 4 이렇게 넣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n에 1을 넣고요. 두 번째 n에 2를 넣고 세 번째 n에 뭐 3, 4 이렇게 넣어보세요. 근데 보세요. n이 3이 되면 요거 몇 차예요? 4차죠. 그러면 여기에 4차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군가 fx가 무조건 뭐야? 4차를 갖는 모양이 되고 그 개수는 얼마? 6이 되겠죠. 즉 n이 3이 되는 순간부터 최고차항은 fx의 최고차항이 6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자, 보세요. n이 1이면 요거 몇 차예요? 2차. 여기에 최고차항도 몇 차? 2차가 돼야 됩니다. 그쵸? 얘네 1을 넣으면 여기 2차야. 그럼 2차분의 2차가 돼야 수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3차는 어때야 돼? fx가 없애야겠죠. 그래서 fx는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요? 4x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fx 있는 게. 그러면 남은 식 몇 차? 2차와 2차가 더해져서 몇 차가 돼요? 6이 돼야겠죠. 그러면 남은 2차 식이 몇가 돼야 돼? 3x 제곱이 되면 돼요. n이 1이면 최저차항 뭐야? 4x. 그럼 뒤에 뭐 붙여요? 4x로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n이 2라고 합시다. 자, 분모가 몇 차가 되죠? 3차. 그러면 위에도 최고차항이 뭐야? 3차가 돼야 돼요. 그러면 3차가 얘랑 얘랑 합쳐져서 6이 되려면 fx는 뭘 가져야 돼요? 10x 세제곱을 가지면 되죠. 그래서 fx는 10x 세제곱이 최고차항이 돼야지만 저기서 6으로 수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에 2 넣으면 최저차항이 얼마? 4x 제곱이니까 4x 제곱으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는 fx가 최고차항이 뭐예요? x의 n 플러스 1 제곱이니까 여기도 x의 n 플러스 1 제곱이 최고차항이 돼야 되고 그때의 개수는 뭐? 6의 x의 n 플러스 1 제곱 되면 되겠지? 자, 최저차항은 뭐야? 4x의 n 제곱하고 이렇게 두면 계산이 쉽겠죠. 자, 그러면 후보군이 fx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왔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f1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f1은 얼마? 11. 여기서 f1은 얼마? 14. 여기서 f1은 얼마? 10. 문제에서 f1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요? 1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잘 이해한다면 쉬는 시간 와서 또 질문하세요. 아, 제가 쉬는 시간 좀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화장실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시스템인가 봐. 갑자기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얘가 내려가. 그러니까 알죠? 여러분들 이 변기가 생각보다 물이 많이 튀어요. 제 엉덩이 너무 촉촉하게 적셔주더라. 응?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시스템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물이 내려가는 바람에 뭐지? 이러면서 그냥 순간 당황했어요. 지워도 되죠? 너무 지저분했나요? 죄송합니다. 지워도 되죠?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정도 됐네요. 입수한 지. 좀 적응을 했나요? 산책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 맞죠? 날씨가 내일이죠, 내일. 내일 사상 최악의 한파가 온답니다. 서울 영하 17도가 올 거래요. 서울 영하 17도. 그래서 그거 지나고 주말 지나면 좀 다시 풀린대요. 예년 평년처럼. 아마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어마무시한 추위가 몰려올 겁니다. 지금 되게 위에 추운 기단이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해요. 그 다음에 대폭설이 예고되고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3차 함수 fx 볼까요? fx는 사실 좀 제가 첫 시간이라서 사실 약간 지금 좀 딱딱하게 수업은 하고 있지만 고3인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는 안 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질 만한 얘기도 좀 중간중간 해줄 거고. 그런데 밖에서 뭐 특이사항이 있냐? 없어요. 뭐 재밌는 바깥 소식을 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데 재밌는 소식이 없어. 바깥에는 항상 고리타분한 정치 이야기, 그리고 아주 슬픈 이야기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신나는 누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 12번 볼 텐데 이거는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15번 문제예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킬러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시험이기도 하죠. 자, 보세요. fx는 일단 3차 함수입니다. x 세제곱 계수 1인 3차가 됩니다. 자,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gx는 현재 어때요? fx분의 f의 x 더하기 3 하고 여기가 f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3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fx는 0이 아니고, 자, 얘는 fx가 0이다. 이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얘는 0인 그 순간의 값이지. 그래서 얘는 이 gx의 뭐를 결정하는 거야?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얘는 0이 아닌 순간에 얘니까 여기서는 뭐야? 극한값.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세요. 리미트에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gx가 g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얘는 무슨 값? 함수값. 얘는 뭐야? 극한값.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값은 얘가 돼야 되고 극한값은 얘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함수값은 gx. 이게 뭐란 소리야? 3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3을 집어넣은 g3이 뭐다?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f3이 뭐야? 0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가 3이니까 3에서 1을 뺀 이 결과가 뭐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놈의 극한값은 얼마? 2란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극한값을 구해봅시다. 리미트에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여기에 이제 fx 더하기 3 fx 더하기 1 해서 이게 얼마? 2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봐요. 얘가 어디로 가요? f3이 0이라 했지. 그러면 fx는 3차 함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f3이 0이면 극한도수 0이잖아. 0으로 가.
자, 근데 얘가 0으로 가면 0 더하기 1 돼서 얘는 0으로 가, 안 가? 안 가지. 그럼 얘가 0으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누가? f의 6이 넣어야 돼. 0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를 했기 때문에 인수를 뭐로 가져요? 3이 0이니까 x-3을 인수로 가지고 또 6이 0이죠. 뭐도 인수로 가져요? x-6을 인수로 가져요. 그럼 나머지 모르지. 모르니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 x-a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집어넣겠습니다. 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어디? 3으로 가까이 갈 때. 자, x 빼기 3, x 빼기 6, 그 다음에 x 빼기 a 되죠? 분해. 얘는 어떻게 돼요? x가 되겠죠. x 더하기 3 하면 여기는 x 빼기 3 x 더하기 3 마이너스 a 됐죠? 근데 얘는 어차피 3 넣어봤자 뭐 돼? 0 되고 1 되지. 뒤에 있는 것을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어디로? 1로 이렇게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래 위로 얘가 약분되고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a 분해 3을 대입하면 3 6 마이너스 a 해서 요 결과가 얼마? 2다 하고 계산을 하시면 a 값이 얼마? 4 하고 이렇게 나와버릴 거예요. 됐죠? 그럼 최종 fx가 얼마? 여기 4로서 이렇게 확정 나는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예요? G5죠, G5. 자, fx가 0 되는 항상 3, 6, 4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에요. 그럼 G5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G5를 구해주시면 여기에 5를 집어넣어서 F5에 그 다음에 F에 8 그 다음에 F5 더하기 1 해서 저기 주어진 fx에 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또 이 계산을 하시면 20하고 나옵니다. 됐나?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14번 한번 볼게요. 14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고요. 뒤에 이제 또 17, 18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 문제를 좀 마무리할까 해요. 쉬어도 됩니까? 네. 괜찮죠? 제가 지금 약간 목이 나가서 당분간 좀 이렇게 마스크를 좀 낄게요. 알겠죠? 지금 감기가 좀 와서 아직 목이 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목이 나오면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이 독특한 외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홈페이지 가면 얼굴이 있는데 프로필 사진과 그 다음에 저의 외모가 100% 싱크로율을 자랑해요. 100% 알겠죠? 전혀 뽀샵 이런 거 없음. 알겠죠? 되게 독특하잖아요. 뭐지? 머리에 삼각김밥 메고 오신 저 선생님 뭘까? 하면서 그냥 그죠? 사실 강사로서 조금 독특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 되게 저게 스타일리시하게 오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건 또 아닌가요? 지어도 되죠? 자,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도 사실 한번 봐주세요. 14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치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봐봐요. 첫 번째 식은 일단 둘째 치고 두 번째 식을 x분의 1을 제가 라지 x로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식이 어때요?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두 번째 식이
large x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자 이게 어떻게 돼요? f large x에서 이게 뭐다? 3이죠. 여러분들 어차피 얘는 2차 함수고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f의 0이 뭐예요? 3. 이 말은 상수항이 뭐야? 3이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fx가 뭐예요? 최고치한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fx란 요 함수는 최고치한 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래서 x제곱에 가운데 모르죠? 그래서 어떤 px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 3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에 대해서 봅시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좀 치환을 해볼게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x가 0으로 가죠. 그러면 이런 극한에 대해서는 어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확인해야겠죠. 리미트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현재 얘가 절대값 x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f의 x분의 1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x분의 1 해서 여기가 얼마? a다. 네, 잘 봐요. 이것도 힌트가 있어. 문제에서 a를 활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를 더하라 곱하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그저 이 극한값이 뭐한다?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를 뜻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좌극한하고 뭐가 같아야 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좌우극한을 따로따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좌극한은 뭐예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 칠게요. 그러면 어때요? 절대값 x는 음수잖아. 0 마이너스. 그래서 그냥 벗기지 말고 뭐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붙이고 벗겨냅니다. 거기에 f의 x분의 1에서 f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빼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리미트 이제 x가 뭐 하면 돼요?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로 봅시다. 그럼 얘는 x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는 뭐야? f의 x분의 1 빼기 f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우리는 똑같이 치환을 하겠습니다. x분의 1을 라지 x로 치환하면 0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가요? 0 플러스분의 1은 무한대죠. 0 마이너스로 가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치환하겠습니다. 자 얘는 식이 어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하고 얘는 x분의 1이 라지 x니까 어때요? 요건 라지 x분의 1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f의 라지 x 빼기 f의 마이너스 라지 x 이렇게 되겠지. 됐나? 자 얘는 리미트의 x가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똑같이 f의 라지 x f의 마이너스 라지 x x 이렇게 되겠지. 순수하게 뭐 하는 거야? 여기 집어넣는 거야. 순수하게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상수항이랑 제곱항은 사라져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리미트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라지 x인데 왜 스몰 x로 썼을까? 치환한 애로 고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분의 누가 돼요? 2p x 이렇게 됩니다. 얘도 어떻게 돼요?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px 이렇게 돼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얘도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극한값 계산하면 얘는 뭐예요? 2p 얘는 뭐야? 마이너스 2p. 그렇죠? 이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p 값은 뭐예요? 0이다 하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fx는 뭐? x제곱 더하기 3이다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 때리면 됩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넘깁시다. 15번, 16번은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도 좀 풀었을 것 같아서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저는 하이라이트. 17번, 18번이 그동안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나마 함수의 극한에서 잘 어려웠던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7번, 18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사실 이렇게 화면이 나와줘야 되는데 맞죠? 왜 고장이 났지? 다음 주는 고쳐준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17, 18번이 가장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난이도 높은 함수의 극한의 대장격입니다. 그렇다고 뭐 킬러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17번 같은 경우는 재작년 수능 문제. 18번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21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세요. 17번은 어때요? fx는 3차 함수. x 세제곱 개수는 얼마?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CF에서 하나 쓸게요. 우리가 fx가 다항함수라고 할게요. 리미트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x-a분의 절대값 fx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떤 값으로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존재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이게 0분의 0꼴이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자동으로 어디? 0으로 간다 했죠. 그럼 당연히 FA는 뭐예요? 절대값은 무시해도 되죠. 0이므로 fx는 뭐를 인수로 갖는 거야? x-a를 인수로 갖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fx라는 식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 fx가 x-a라는 식을 가지고 나머지 식을 몰라서 gx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값에 대한 성질 알아요? 절대값은 절대값의 ab 하시면 뭐야? 얘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렇게 벗기는 거 알죠? 그러면 지금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같다는 하지만 여기 바로 밑에 쓸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여기에 분자가 x-a gx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뭐 x-a 됩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쪼개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a 하고 절대값 gx로 고칠게요. 자, 이런 다음에 이렇게 x-a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애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자, a 플러스로 갈 때는 누구 됩니까? 얘가 서로 탕탕 약분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얘는 절대값 gx. 자,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가요. 그러면 x가 a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붙이고 벗겨내니까 탕탕 약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절대값 gx. 그렇죠?
자, 여기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AA 넣으면 어차피 그냥 함수값을 갖다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값 GA가 마이너스 절대값 GA. 그럼 결국 뭐예요? GA는 누가 되는 거야? 0이지 0. 됐죠? 그 말은 얘도 뭘 x-a를 인수로 갖는 거죠. 그래서 요 놈도 뭐야? x-a를 인수로 갖는 상황이야. 알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의미를 보면 fx가 그냥 뭐를 인수로 갖는다 하면 돼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7번에 보시면 가하 조건이 뭐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1하면 얘가 뭐야? 존재한다 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보일 수 있는 거, fx의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뭐를 인수로 가져요? x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라는 거야. 그쵸? 그 남은 1차식 모르니까 뭐라 하면 돼요? x 더하기 a 그냥 이렇게 둘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fx식을 전개할 수 있어요. fx는 결국 x 세제곱에 ax 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한 식을 이제 나식에 적용을 해볼게요. 지워도 되나요? 요거? 자,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나식에다가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나에서 이제 xfx 하면 어떻게 돼요? xfx가 현재 이게 크거나 같죠? 마이너스 4x 제곱에 더하기 x. 그러면 우리는 x 4제곱에 ax 세제곱에 더하기 x는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x.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어때요? 서로 날리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고 x제곱으로 묶어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 x제곱에 ax 더하기 4 됐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는 0보다 늘 크거나 같죠? 그쵸? 그럼 얘도 어떨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어떻죠?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렇게 붕 뜨거나 접하는 상황이거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 D가 a제곱에 마이너스 16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풀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문제를 읽어봐요. F5에 뭘 구하라 했어요? 최대값을 구하라 했죠. 제가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케이스를 분류하거나 부등식 풀이로 가야 된다 했지. 이게 케이스를 분류하기는 조건이 없고 문제에서 이미 부등식이 나와 있잖아. 그럼 부등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부등식은 뭐랑 연계하라 했어요? 판별식 연계. 그럼 문제 풀이를 당연하게 판별식으로 끌고 가셔야겠지. 그래서 요 A는 마이너스 4와 뭐 사이에요? 4 사이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구하면 돼요? F의 5의 최대가. 그러면 Fx가 현재 X세제곱 AX제곱 더하기 1이니까 F5를 구해봅시다. 자, F5는 125. 자, 그 다음에 25A 더하기 1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이니까 A의 가장 최대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226. 됐나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혹시나 너무 어렵다, 나는 생각이 드는 학생은 조금만 반조정을 하세요. 알겠죠? 또는 선생님한테 따라와서 좀 상담을 하시거나 합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여기가 그래도 A, B, C, D 반 중에서 이제 C 반인데 여기가 아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거예요. 잘하는 애도 같이 섞여 있고 이래서 웬만하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 고3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알겠죠? 필요한 내용들. 됐나요? 지워도 되죠? 자, 마지막 요거 하고 함수의 연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봅시다. 자,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문제.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세제곱에 ax 제곱 bx 더하기 4 돼 있죠. 자, 정수 AB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1의 최대를 또 구하라 했네. 또 연계를 하면 되겠죠.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묻는다. 더군다나 정수라는 말도 붙었다. 그러면 케이스를 분류하거나 뭐라 했죠? 부등식 풀이로 가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지금 리미트 x가 알파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f에 2x 더하기 1 해서 이게 항상 존재해요.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모든 실수 알파. 어떤 애들을 넣더라도 어때요? 항상 얘는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에요? 분모가 0이 되고 분자는 0이 안 되는 상황.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그럼 거꾸로 항상 존재한다는 소리는 분모가 0 되는 게 어떻게든 커버가 된다는 소리야. 자, 핵심은 뭐냐면 3차 함수는 무조건 x축 지나 안 지나? 지나죠. 그럼 얘는 무조건적으로 해는 최소 몇 개? 한 개 이상이 발생한다 그 말이야. 그럼 무조건적으로 x축을 지나는 해가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뭐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세시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자.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가지면 여기서 실근이 몇 개 발생해요? 2개. 그럼 여기가 0 되는 게 몇 개예요? 2개야. 그럼 2개가 0 되는 그 해를 위에서 같이 커버를 할 수 있어야겠지. 근데 식을 한번 구성해 볼게. 봐봐. 이게 fx가 어떤 x-p의 제곱에 x-q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근데 f에 2x 더하기 1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x에 2x 더하기 1 마이너스 p 제곱 2x 더하기 1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이게 서로 커버를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얘랑 얘랑 서로 어때요?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이렇게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인수의 개수가 달라요. 2개, 1개인데 얘는 1개, 2개니까.
근데 봐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의 값과 같다 하면 PQ가 어떻게 돼버릴까? 같이 나오겠지. 얘랑 얘랑 같다 하면 P값 나온 게 얘랑 얘랑 같다 하면 Q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오지 않겠니? 식이 같으니까. PQ는 달라야 되잖아. 같이 나오지. 모순이지. 그러면 이미 2개짜리가 모순이면 3개짜리는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실근은 하나를 가져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실근을 내가 모르니까 임의로 뭐 t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t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0 되면 여기에도 t를 넣었을 때 무엇이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그러면 결국에 f에 2t에 더하기 1이나 f의 t나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실근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라 했지. 한 개라는 말은 요 값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2개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근이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2t 더하기 1한 게 뭐야? t에서 t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일한 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의 마이너스 1이 뭐? 0 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죠? 그럼 그 외에는 해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3차식의 모양이 실근 하나에 뭐야? 허근이 몇 개? 2개가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식을 구성해 볼게요, 여러분들.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4 해서 0. 그래서 어때요? b는 a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fx가 어때? x의 세제곱에 ax의 제곱에 a 더하기 3x 그 다음에 더하기 4.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돼서 인수분해합시다. 1 a 더하기 3 4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합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4 마이너스 4 0.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최종 요 fx라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fx는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에 a-1x 그쵸? 플러스 4 됐죠? 너네는 보일 거야. 각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안 보여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여기가 뭐야? 실근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이놈의 판별식 d를 쓰는 거예요. a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6 0보다 작아야겠죠. 왜?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게 안 보인 나의 폐네.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a-1이 마4와 4 사이. 그래서 계산하면 마3과 a는 뭐예요? 5 사이가 됩니다. 결코 이거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이거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단서는 뭐? 정수 ab라는 말 보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f의 뭐? f의 1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f의 1을 집어넣읍시다. f의 1 집어넣어 주시면 뭐 1을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 2에다가 어때요? a 더하기 4 되죠? 그러면 정수 a가 가장 맥스가 되는 숫자 얼마요? 4죠, 4. 그래서 우리는 이 a 값에 뭐가? 4가 대입되면 된다. 정답은 얼마? 8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16이네요. 내가 이제 본보기를 보는 거야. 이렇게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뭐 하면 이런 바보짓 하면 어떻게 돼요? 수능 나락. 알겠죠? 16 되셨나요?
아니 미안한데 자꾸 내가 글씨를 크게 쓰려고 이게 조금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이 마무리됐어요, 여러분들. 됐죠? 그러면 이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지워도 되나요? 지운다잉. 어때요? 요즘 뭐 잠자리나 이런 거 불편하지 않나요? 근데 야, 그래 여러분들은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2인 1실 쓰고 있죠. 2인 1실. 엥? 4인 1실이라고요? 재수생만 2인 1실인가 그러면? 재수생도 4인 1실이에요? 그렇죠. 2인 1실이죠. 2인 1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야, 이게 선착순인 것 같은 느낌에.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온 애들은 2인 1실 쓰고 좀 늦게 오는 애들은 4인 1실 쓰고 이런 것 같아요. 이쪽 건물에 머무는 사람은 4인 1실 쓸 것 같은데요, 느낌에. 저쪽 건물은 2인 1실 쓰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4인 1실이든 2인 1실이든 되게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자면 저는 2008년에 메가스터디 남양주 남자기숙, 그때는 요 기숙학원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남자기숙밖에 없었어요. 남자기숙에서 공부를 했던 제자 출신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겠죠, 아마. 그래서 그때 이제 재수를 하고 대학 가서 이제 공부학번인데 그때 이제 환경은 얼마나 열악했냐. 여러분들 4인이시 2인이시 이러고 있지. 우리는 28 1인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방이 이렇게 있으면 입구가 있죠. 그럼 2층 침대가 여기 7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7개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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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렇게 돼요. 조모하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요 옆방에도 반이 있겠죠. 다 모여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1층에 2명, 2층에 2명씩 앉아가지고 조모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 인원이 28명 정도가 한 방에 있으니까 어때요? 잠을 자게 됐을 때 환장의 오케스트라가 펼쳐지는 거야. 정말 기마개가 없으면 자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알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같은 이 메이트가 13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거구였어요. 아직도 이름도 기억납니다. 김태환이라고. 얘가 심지어 2층을 썼어. 내가 1층을 쓰고. 얘가 한번 올라갈 때마다 침대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자다가 막 벌떡벌떡 깨고 그랬어요, 진짜. 얘가 심야자습하고 올라오면 진짜 그랬었던 기억이 좀 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열심히 해서 다들 좋은 대학 갔는데 그때에 비하면 사실 지금은 거의 행복 수준이죠. 행복 수준. 그렇죠? 그래서 밥도 요즘 맛있죠. 근데 우리 때는 밥이 좀 맛이 없었어요. 막 생선구이 같은 거 나왔다면 막 비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애들 그냥 밥 안 먹고 갖다 버리고 그랬단 말이야. 다행인 것은 그때 매점이 있어서 매점에서 라면을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런 생선구이 비린내 심한 생선구이 이런 거 나왔잖아. 갖다 버리고 그냥 밥만 받고 라면 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라면 먹는 거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 먹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들. 그때 먹은 라면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먹었던 라면이다, 진짜. 그래서 그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들만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집중하기 좋고 더 나을 거예요. 저기 남녀공학에 가면 화장실에 딱 가잖아. 그럼 남자들이 다 보면서 머리를 막 하고 그냥 막 얼굴 막 이래 보고 막 그래요, 애들 막.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함수의 연속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함수의 연속의 조건은 뭐죠? 일단 뭐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x는 a에서 뭔가 연속이다, fx가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극한값은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도 존재해야겠죠. 그렇죠? 극한값도 존재,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둘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다까지가 돼야지만 연속이다라고 하죠.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뭐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상황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함수값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하는 게 최종 함수의 연속으로서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곧 fa다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을 때 불연속하는 상황은 뭐냐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좌우극한 다를 때 함수값이 없거나 함수가 이렇게 빵꾸만 뚫리고 말았을 때, 맞죠? 마지막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 존재는 하는데 어때요? 서로 다른 경우.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 상황이 되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연속 상황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불연속, 연속이려면 좌우극한 같고 함수값도 같고 다 극한 함수값 같아야 된다. 알고 있죠? 그러면 포커스 2 연속 함수의 정의는 뭐니? 그러니까 구간 안에서 이런 세 개의 조건에 만족하면 된다 그거예요. 근데 구간은 다들 알고 있죠.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반닫힌 구간, 반열린 구간. 요건 글로 읽어보면 돼. 알겠죠? 그 구간이 뭐야 이렇게 하면 모르면 안 돼요. 수능에서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문장에서 이렇게 출제되지 않고 닫힌 구간 또는 구간 이렇게 t 플러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돼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구간이 뭐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함수, 여러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워도 되죠? 선생님은 여기 월화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은 월요일, 수요일 점심시간 때나 마치고 살짝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화요일은 저기 저녁 시간부터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뭐 질문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조교쌤들이 다 보니까 선생님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서울에서 수업할 때 애들 보고 시키려 했는데 여기가 더 집에서 더 가깝다고 다 교수 알바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여학생 뭐 민서, 뭐 수민이, 그 다음에 전부 다 저랑 수업 들었고 의대 합격생들이에요, 또 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니들한테 물어봐요. 윤성호 선생님 어땠나요? 이러면 굉장히 독특했다. 뭐 그러겠죠, 뭐.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년에 저를 또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올해로 끝내요. 고3인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들어오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이 겨울방학을 허투루 보내기 싫어서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온 게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여기 빨리 마감돼가지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대요.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포커스 3 여러 함수의 연속성 시험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문제죠. 자, 시험에서 묻는 이 연속성에 대한 뭐 문제는
기억하세요. 이거 분수함수밖에 묻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다항함수는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뭐하기 때문에? 연속하기 때문이죠. 단순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무리함수는 수투에서 나오지 않아요. 가우스 기호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뒤에 기타 초월함수들,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미적분 가서 하시면 돼요. 단 이 수투에서는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분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이 분수함수 두 번째 어떤 gx분의 fx다 해서 나오면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떨까 이런 거죠. fx분의 gx. 자, 얘가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fx가 0이 되면 안 된다. 얘를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까요? fx가 0인 해가 없다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같은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fx가 0인 해가 없다는 요거에 대해서 보통 문제가 여기가 2차가 나오고 2차 식이 해가 없다는 것은 판별식 d가 뭐야? 0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EBS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EBS가 중요한 이유는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6평은 거의 EBS에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고3인 여러분들은 꼭 EBS를 푸세요. 그래서 방학 동안 뭘부터 해야 되냐 하면 EBS랑 기출입니다. 그래서 EBS에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수특 문제가 뭐였냐면 hx가 여기 fx분의 gx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hx분의 1 얘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체에서도 우리가 연속해야 되니까 fx 분모 0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고 이렇게 분의 1하면 gx가 분자가 되죠. 그럼 gx도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fx도 0이 되면 안 되고 gx도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서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이 둘의 무슨 범위를 구하면 될까? 공통 범위를 구하면 답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요형이 나오면 그거 볼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나왔던 극한의 마지막 문제도 동일한 선상이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 굳이 0이 된다는 것은 극한값으로 서로 약분. 알겠죠? 자, 그러면 4번 내용을 볼게요. 미정계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 야, 얘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식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지울게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포커스4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인데요.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어떤 fx가 위에는 gx, 아래는 어떤 k, 얘는 x가 a가 아니고 얘는 x가 a다. 이런 문제 하고, 또 fx는 뭐 위에는 gx, 아래는 hx 하고 요때는 x가 a보다 뭐 크거나 같고 얘는 x가 a보다는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된 거 알죠? 자, 그럼 보통 문제 풀 때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극한, 얘는 함수값. 여기는 뭐야? 함수값, 그 다음에 크니까 우극한, 얘는 좌극한. 그쵸?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알죠?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에서 신기하게 나오는 문제 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상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출제되는 경향이 좀 많아요. 오케이?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고 할게요.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x-a분의 gx고 이때는 gx 이렇게 할게요. 이때는 x가 a가 아닐 때 x가 a일 때 이렇게 둘게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연속이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상황이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x 빼기 a분의 ga gx 그쵸? 그게 뭐야? g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0분의 0꼴이죠. 그쵸? 그러면 gx는 당연히 뭐를 인수로 가죠? x-a. 그럼 ga 뭐야? 0되죠. 그럼 이렇게 극한의 결과가 약분되고 0 되려면 gx는 뭐를 인수로 갖는 거야?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수투에서의 다항함수에 대한 문제풀이는 전부 다 인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인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잘 정리해 두세요. 풀이는 어때요? 방금처럼 얘는 리미트, 얘는 함수값 갖다 하면 되고, 여기는 뭐야? 보통 다항함수면 이거 갖다 하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평가원에서 문제가 여러 번 나오니까 그래요. 그럼 2개 나온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뒤에 실력 연습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에 4번.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어떻게 돼요? fx가 되고, 얘는 뭐야? x-1분의 fx네. 얘는 x가 1보다 크고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돼 있네요. 여기는 함수값, 얘는 뭐야? 극한값.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함수값, 얘는 극한값이죠.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학생들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돼? fx는 뭐를 인수로 가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죠. 최고차항 계수 뭐라 했어요? 1. 끝. 됐지? 그래서 F5는 16. 됐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7번도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지워도 되죠? 한 번 더 나온다 했죠, 이거? 자, 역시 여기 뒤에 문제 7번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fx가 이렇게 돼 있고, 봐봐요. 결국 fx, gx를 곱한 식은 어떻게 되죠? 자, 얘는 그냥 gx를 곱하면 되죠. 얘는 gx. 그다음 얘는 뭐야? x-2분의 2gx. 됐죠? 그래서 얘는 x가 2가 아니고 얘는 x가 2다. 똑같아요. 여기 숫자가 곱해진 들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g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gx는 뭐를 인수로 가죠?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몰라. k 하면 되겠죠. 2차 함수. 그래서 g0은 뭘 구할? 8 쓰면 되겠죠. 되나요? g0은 4k. 그래서 k는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렇게 미정계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마지막 연속함수에 대한 성질까지 한 다음에 문제를 풀 건데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한 10분 정도만 쉬고 바로 이어서 진행할 거니까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 마시세요.